4강의 주제는 민주주의, 어떻게 제도가 이념이 되었나입니다. 16세기까지도 민주주의는 6가지 정체 중 하나라는 것을 지난 강의에서 보았습니다. 국가의 중대 의사결정의 방법, 즉 지도자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선출과 주요 정책 결정의 방식을 규정한 제도 중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민주정체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이념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던 민주제도가 어떻게 특정 이념을 만나 자유민주주의 혹은 다른 XX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되었는지를 보려면 각 이념의 뿌리부터 살펴야 합니다. 먼저 자유주의의 뿌리부터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가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절대 왕권하에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하던 때라고 말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체에 대한 불신은 컸고 군주정은 왕권 신수설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왕들은 반대를 억누를 물리적 힘을 축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코페르니쿠스, 프란시스 베이컨, 요하네스 케플러 등의 연구 저술 활동으로 과학혁명이 시작되었고, 이어지는 17세기에 들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르네 데카르트의 고기또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모토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모두 의심하는 이성의 시대, 계몽의 시대가 열렸죠. 전통적 견해에 대한 도전은 정치 질서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들만이 누리던 특권을 나누어 가지려는 귀족들의 도전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1628년 의회는 일찍이 만들어졌으나 사문화되었던 대헌장 마그나카르타의 법적 효력을 되살리고 국왕의 자의적인 과세나 인신구속 등이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임을 명문화하는 권리 청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와 왕파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국왕이 처형되는 잉글랜드 내전, 다른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를 겪은 후 왕정 복고에 이어 이 투쟁의 대단원인 명예혁명까지 17세기 영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명예로운 결과를 얻어낸 자유주의 사상은 18세기가 되면서 유럽 대륙과 신대륙까지 널리 확산되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밑거름이 되었죠. 자유주의 역사의 이정표인 새 혁명에서 폭군에 대한 무장 봉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해준 자유주의 철학자가 존 로크였습니다. 로크의 자유주의 철학을 담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두 번째 정보론이라는 저서의 핵심을 가장 간명하게 요약해 놓은 문서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전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로 시작하죠.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 인용 중 행복 추구권은 로크가 사용한 재산권을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굵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 로크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 아이디어이죠.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많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력 세 가지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했죠. 이 셋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나올 프랑스 혁명의 구호, 자유, 평등, 파괴와의 차이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정부의 존재 이유와 정부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이죠. 인민의 동의라는 표현은 consent of the governed로 지배받는 사람들의 동의에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권력을 원래 목적인 그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빼앗는 데 쓴다면 인민은 동의를 철회하는 권리도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영국의 권리장정과 미국의 헌법이 로크의 자유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과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 부릅니다. 두 나라는 거의 양당제를 할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양대 정당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정책 의제는 평등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 평등 문제를 역사상 최초로 정치 철학의 중심 이슈로 만든 사람이 프랑스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루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크의 자유중심의 자유주의와는 결이 다른 자유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사회계약론을 로크의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의 첫째는 자유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민주권입니다. 무력으로 세운 나라의 권력 및 정복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는 왕권 신수를 믿지 않습니다. 차이점의 첫째는 자연의 상태에 대한 전제입니다. 로크에게 자연의 상태는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장구한 세월로 그 마지막 단계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실물 화폐도 정해져서 사람들에게 근검 절약할 동기와 수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축적되고 토지의 사유화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는 재산을 둘러싼 분쟁뿐 아니라 재산을 노리는 외부의 침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고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안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회계약에 참여할 동기가 발생합니다. 반면 루소는 토지의 사유화를 시민사회의 시작이자 모든 사회학의 근원으로 보았고 재산권이 없는 자연의 상태는 분쟁도 도덕적 타락도 없는 낙원과 같은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둘째는 현 상태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로크는 현재의 문명사회의 국가가 사회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폭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한 자연의 상태보다 발전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로크는 사회계약론 1장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썼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얘기죠. 셋째는 자유와 평등 간의 관계입니다. 로크에게는 평등과 자유는 독립적인 가치이자 권리인데 반해 루소는 평등이 자유의 달성에 필수라고 봤기 때문에 평등권이 우선이었죠. 루소는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공포정치 시대의 지배자 로베스피에르를 통해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 하나가 평등의 강조입니다. 로베스피에르 치하 제1공화국에서 제정된 1793년 헌법 제2조는 정부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평등, 자유,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꼽아 평등 지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때 시작된 프랑스인들의 유별난 평등에 대한 열정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6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제시한 수순에 따라 평등을 실천하려는 정치운동은 프랑스뿐 아니라 19세기 초 남미의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